수요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특사가 전해준 평양 초대장, 남북 정상회담 가즈아. 네. 기분이 좋으시죠? 네. 네.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 이 타일첩 안에 이게 금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고 써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글씨 아닌데? 아래요. 아래? 여기? 네,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어요 여기? 아 음각으로 금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이상하다. 금박으로 글씨가 써졌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네. 아무튼 있습니다. 친서가 온 거죠. 이런 내용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친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외교 관례상 보통 공개 안 하죠. 자,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국무위원장님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특사 자격으로 왔다는 걸 처음 공개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 보도가 잘못됐네 그럼. 문구가 금장으로 새겨진 친서를 전달했다. 안에 열어보면 또 있으려나? 아 그런 거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친서는 친서대로 전달을 하고 구두로 또 이제 친서를 전달한 게 있어요. 구두 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해서 실제 이제 안에 친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구두로 이제 공개를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이것도 말로만 들은 사람은 대통령도 여건이 필요하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네, 반응 좋습니다. 네, 우리 김우석 군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이 여건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떤 여건이 필요하냐,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냐라는 건데 이걸 한번 쭉 살펴봅시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남북 대화를 하기 전에 북미 대화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북미 대화를 좀 해야 한다. 북한한테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건 뭐냐면 한국이 북미 대화를 주선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그게 돼야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미국이 뭔가 이 신호를 보내줘야 자신들은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드는 이 여건이란 건 뭐겠어요? 결국은 미국이 승인을 해주느냐의 문제로 가버리는 거죠. 미국이 승인해줘야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좀 먼저 해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미국 설득하기 좀 힘드니까 너네가 좀 대신 설득해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면담 이후에 또 몇 차례 더 이렇게 만남이 있었죠. 응원도 같이 하고 공연도 같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계속 강조를 했어요. 빨리 평양으로 와서 정상회담을 하자. 빠른 시일 내라는 건 뭐 몇 년간 준비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빨리 준비해서 하자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의 시점을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김여정 특사가 타고 온 비행기 뒤에 6.15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아, 6월 15일 날 정상회담을 하자는 신호다 저건.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짐작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6월 15일이면 상당히 빠르죠. 6월 13일이 아마 지방선거일 거예요. 지방선거 하자마자 바로 정상회담으로 지방선거 승리의 어떤 뭐 그걸 가지고 가는 건가요? 자, 아무튼 그런 이제 최대한 빨리 하자라는 거고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많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의 길이 남을 자치를 세우시기 바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세의 길이 남을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빨리 정상회담 하자. 정상회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청와대 방명록에 남긴 글인데, 저는 이 글씨 보고 되게 특이하다.
이 글씨는 이제 뭐 아주 특별한 글씨체는 아닌데 이 글씨체는 상당히 특별한 글씨체 아니에요? 여정체라고 새로 나왔습니까? 네. 짝짝짝 뭔가 아주 개성이 넘치는 그런 이제 글씨 남겼습니다.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결의 마음 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으로 돌아갔죠. 북으로 돌아가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보도가 됐어요. 자, 보도로 이제 나온 내용들이죠. 남측이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하여 겨울초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측 성원들의 방문을 각별히 중시하고 편의 활동을 잘 보장하기 위한 성의를 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도 한국 정부가 나름 성의를 다했다.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잘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이제 각 부서별로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북에서의 평가는 매우 좋다. 남북 접촉은. 자, 여기는 이제 뭡니까? 삼지연 관현악단 또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네, 북에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남녘 동포들이 공연을 보면서 뜨겁게 화답하고 환호하며 만족을 표시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에 대해서도 남쪽에서 아주 잘 됐다, 분위기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북에서. 자, 한편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북에서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서 남쪽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뭐 볼 필요 없죠.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정상회담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창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게 남쪽의 여러 정치 세력들을 딱 양분을 했어요. 남북 관계 발전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딱 양분을 했어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중간에 어정쩡하던 세력들도 다 갈라졌습니다. 우리 편, 적 편. 너무 쉽게 갈라져 버렸어요. 이 기준이 너무 선명해서 아주 좋았고. 자, 정부 여당의 반응들을 한번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뭐, 당연히 의미는 있겠죠. 미국과 잘 협의해야 할 것.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미국과 잘 협의하자는 거예요. 국민들과 잘 상의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네요. 또 이제 더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 오케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미국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안 하면 어떡하냐. 안절부절 못하는 당의 모습이에요. 청와대 일단 만나야 핵을 포기하라는 설득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보수 쪽에서 비핵화 없는 뭐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막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핵 문제는 일단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만나기 전에 핵부터 꺼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이에요. 통일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로 북미관계를 견인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북미 대화를 좀 해라라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통일부는 오히려 북미 대화를 남북 대화로 끌어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게 쫙 보니까 지금은 당보다는 청와대 정부 쪽이 오히려 입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은 여전히 후진적이죠. 분위기 못 만나서 그런가? 추미애 대표가 만났던데. 네, 좀 당은 여전히 미국하고의 관계, 한미 동맹에 완전히 이제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좀 특이한데요. 펜스 부통령이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되게 못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조차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쟤 도대체 뭐냐.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탄핵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탄핵되면 펜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건 차라리 트럼프보다 이건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 하는 게 맞겠다 이건.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펜스 정말 골 때리는 녀석이었는데, 자 아무튼 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이 대화를 원한다면 하겠다. 북미 대화 얘기하는 거예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네요. 북미 대화 시기가 정말로 북의 결심에 달려있다. 정말로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허락해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참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렇게까지 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좀 회의가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건 없는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과의 관여 조건들에 대해 합의했다. 말을 좀 번역을 개떡같이 해놨는데 뭐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남북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한미 간에 조율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였을까는 뭐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기사가 있었죠. 조선신보에서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북한은 남북 대화가 관계 개선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은 없다, 안 할 거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핵, 미사일, 동결, 유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추가로 더 실험하거나 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는 거예요.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자,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막 하려고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미국에서도 신호를 보내고 국내 보수 세력들도 막 들고 일어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뭡니까?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보수 세력들이 싫어하면 또 그 눈치를 봐요. 그냥 이 민족 화해, 통일 세력들이 환호하면 그걸 믿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수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잠깐만 이거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걸리는 건 뭡니까? 결국은 비핵화 문제예요. 핵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상회담을 해도 계속 이게 발목을 잡힐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그렇고 보수 세력한테도 그렇고 내가 남북 정상회담 잘해가지고 핵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 또 뭐냐면 북한에서는 핵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못 꺼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핵 문제와 관련한 회담은 어떤 회담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핵에 대해서 말만 꺼내면 바로 다 쳐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처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제 전전긍긍하겠죠. 핵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면 회담이 안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하면 하는 대로 욕먹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욕먹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북에서 이런 암시를 준 거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북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이런 건 중단해 줄 수 있다. 이게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2000년에 있었던 북미 공동 커뮤니케에서 합의했던 내용인 거죠. 미국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미사일을 더 이상 시험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미사일 발사 유예를 선언해 줬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북에서 다 마련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와라. 여기까지 해준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일단 지금 대북 특사 파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이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더 빨리 하자라고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과 패럴림픽 개회식 사이에 중간에 약간 이제 2말 3초 여기 이제 약간 비잖아요. 이때 이제 빨리 보내자라는 거예요. 대북 특사를 누구를 보낼 거냐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임종석이 간다고 발표가 됐어요? 단연으로 발표는 아니고 거의 가장 유력하다 이런 거 같아요. 유력하다고요? 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누가 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회담들 있잖아요. 이후에 계속해서 남북 대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적십자 회담이나 군사 당국 회담 이런 것들 앞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초 혹은 4월 어쨌든 4월 중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라는 게 지금 한미 간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또 이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했을 때 미국이 과연 이제 이 파국적 상황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논란들 많이 있는 거고 이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략 자산은 일단 불참한다. 그러니까 핵 폭격기나 뭐 전략 폭격기 이런 거 다 뺀다는 거죠. 핵 잠수함 이런 거. 발표 시기만 지금 조율하고 있다. 언제 발표할지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죠. 관계자에 따르면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애들도 한미연합훈련을 예전처럼 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했다가 또 불로 다스려질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이제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 전략 자산 빼고 조용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일정들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의 분위기와 상황으로 놓고 봐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거의 연내 성사는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식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